집요하게 내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어떤 어느 평론가하고 인터뷰했던 장면들을 이렇게 글로 좀 썼는데, 그 전에 내가 30대 중반 정도에서 이것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30대 초반에 미국 LA 가서 전시회를 하고 미국 사회를 쭉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돌아보고 나서 그러면 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작품해야 되는 거 고민에 좀 젊었을 때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는 우선은 우리 한국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어떻게 먼저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수를 떠나지를 않고 그 당시 때 많은 작가들은 서울이나 외국 간다 했지만은 저는 꼭 고집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주의적인 그림들이 세계화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삶의 모습들의 현장을 직접 보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그 사람들하고 매일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렸던 작품들이고, 이런 작품들은 이제 한국의 어디 가나 산동네에 있었던 판자촌들의 어떤 리얼하게 그려놔야지 이런 게 나중에 한국 현대사의 역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때 제가 이런 뒷골목을 참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유행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그림 자체는 파리에서 그림 같은 그림들 거기서 많은 영감들을 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리 미술계에서 그 당시 때 책에서 많이 이렇게 소개됐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한때 또 내가 바다란 무엇인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바다를 항상 동경하고 바다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바닷속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해화적으로 어떤 바다와 인간과 새와 물이 한 곳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유영하는 그런 것들을 그려보자. 그래서 자유평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이걸 한 7, 8년 동안 쭉 이런 것을 그려왔던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 이제 우습지만 여수 옛날에는 야외 스케치를 많이 했어요. 여수 흥국사 풍경이라든지 여수 이제 어시장의 아줌마의 어떤 소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내도 이런 그림들을 참고해서 끄집어낼 때 참 내 과거의 역사도 생각해보고 내 인간 강종렬의 그 흐름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나에 대한 흐름을, 그림 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번 전시회 때는 좋았고, 또 이런 그림도 내가 참 보면은 72년도의 작품인데, 고등어 2마리, 뭐 명태 2마리, 오징어 2마리, 아구 하나. 참, 그런데 그 당시 때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그렸는데 지금도 뭐 실증이 안 나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래서 작지만 작은 그림이지만 나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거는 여수에 이제 우리 모든 우리 해양 쪽 도시들은 아침 되면 어시장에서 경매하고 이런 것들을 참 이런 하나하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이 나중에 역사가 되지 않냐 싶어서 그래왔던 과정, 그리고 이런 뭐 정물도 이런 또 여수에 뭐 굴들 사는 생산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정신 먹는 소박한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려보자 해서 힘든 노동 끝에 이제 점심 먹고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은 특히 이 조씨 이야기라는 이것은 1990년대 초에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크게 내가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옮기는 예부와 연락을 단절하고 단순한 삶과 일상에서 깊이 있는 작업에 천작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중에서 내 작업실 바로 뒷집에
조씨라는 분이 살아가고 계셨는데 이분의 어떤 그 당시의 동네 풍경들이고 그 분의 하루 생활을 한 인간의 하루를 어떻게 이 어부들은 살고 있나 싶어서 그런 걸 하면 나중에야 이제 하나 그려놓자 하고 그렸는데 그 자중에서 이제 이 세 가족입니다. 부인하고 어린 손주가 하나 있는데 이 언니 사연이 참 마음이 내가 말할 수 없도록 아픈 사연이 있는데 아버님이 뭘 잘못해서 어렸을 때 뭐 좀 큰 죄를 지었는 모양이에요. 우리 말하면 인간으로 제일 큰 죄.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이 두 부부가 아들이 감옥을 보내놓고 손주를 키우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또 화가 나 있고 또 뭐 이런 시골에 살지만은 뭔가라도 풍부해야 되는데 항상 힘들게 사는 데다 그러니까 매일 그 달래기 위해서 이 술을 이렇게 먹는데 막걸리라 그러죠. 그걸 하여튼 틈만 나면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표정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숨김없는 인간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한번 그려놓자 싶어서 저 그렸는데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막걸리 이렇게 마시고 항상 어둡고 눈 뜨겁고 즐겁게 마시는 게 아니라 항상 힘드는 거 그냥 마시는 겁니다. 이런 보세요. 이 느낌이나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바위덩어리 무게 있는 이런 바위덩을 눌리고 있고 색채는 청회색으로 해서 그 어떤 인간의 불안이라든지 어떤 무거움이라 내려놓을 수 없는 어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움을 배경에다가 내가 주고 이 그림을 이제 그려왔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표정도 재밌죠. 이제 술이 어느 정도 먹으면 이런 얼굴이 표정이 나옵니다.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그리면서 인간은 순간순간 많은 표정 변화들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려내자 솔직하게. 그래서 많은 이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했고 또 이제 이런 분은 이제 술을 먹고 또 어차피 집에 이제 그 내가 살던 하실이라는 게 약간 언덕바지가 쭉 있었어요. 그 언덕바지 뒷집에 있었는데 낮에 그렇게 술 먹고 일하다 보면 지치고 힘드니까 또 술을 채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올라오는 걸 내가 저녁마다 봅니다. 보면은 눈이고 뭐이고 제대로 모습이 그저 얼굴이 이상한 이야기지만 좀 이상한 동물 같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누가 잘못 걸린다든지 시비든지 하면 감정이 폭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모습들이 매일 거의 이렇게 사실은.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인간의 솔직한 표현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하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80년도에 90년도 그쯤 이제 부둣가에 엄청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을 대변해 주는 건 그림이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이거 대작인데 집에 들어와서는 좋은 기분 섞어 밥상에 이렇게 확 밀어버리고 차버리고 막 어떤 이제 싸움이 말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애에게 이하가 이제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움을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자는 척 있다가 몰래 막 빠져나오고 저 작업실로 오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우리가 참 너무 내가 적나라하게 이런 그림을 그려냈는가 모르지만은 인간의 어떤 속성들을 그래서 나는 이런 작품에서 굉장히 심혈을 그리고 그려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여인들은 내 작업실에서 옛날에 그림을 좀 배웠던 분들이나 좀 하신 분들이 모델로 좀 그려놨던 그런 분이고 또 이거는 이제 내가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나라 역사를 이제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장수 한계에서 이렇게 4점만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 됐을 때 실제로 이분이 그 당시 때 나이가 49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다 늙어서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 나라가 뭐 오염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무 정말 깼거든요. 역시
배고픔 때문에 이렇게 빨리 노쇠되고 이런구나 싶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림을 내가 그려놨던 것이고, 그런 것 내가 그린 거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내 앞에 이제 동티모르는 그 당시 때 참 사람만 굶주린 거 아니라 동물들도 배 이게 개가 이렇게 굶주려서 곧 숨을 끌고 있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 눈빛 보세요. 이렇게 곧 주간 이런 눈빛을 했는데 너무 애절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동티모르 그림 중에서 이 어린이를 내가 일생을 쭉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그리는 그림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와 이 어린애 아기가 이제 아버님은 없고,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그 당시 대학들은 주로 이제 생활 전선에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텃밭에서 가져온 것을 판다고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물물 교환을 가고 이러면서 자라나는 그 현장들을 좀 그리자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렸던 것이고, 특히 동티모르 그림 중에서 이걸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데, 이 클로즈업 시켜보세요. 이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로 그 꽃만 살아있지 살아있는 맛이 안 납니다. 이거는 금방 물에 이렇게 툭 뛰어들어가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는데 아빠가 그런 모습을 항상 이렇게 이 어린애가 아빠의 손을 콱 잡고 있는 이 장면, 불안해요. 어린이 혹시 우리 아빠가 물에 뛰어들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살까. 그 당시 때 내가 느낀 동티모르 현장들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좀 그려놓자 싶어서 이번에 그래서 더 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장소가 한계했기 때문에 서너 장씩만 삶의 흔적들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그림들은 내가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그렸던 그림들인데, 자연 중에서도 이 나무 숲을만 좀 그렸는데 숲에 대한 선의 움직임들이 너무 좋아서 쭉 이렇게 그렸는데, 여수하면 상징적인 산 구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저는 이제 올라가서 그 나무들의 그 어떤 그 꼿꼿한 정신력, 선의 아름다움, 숲에 우거지면서 선들의 구겨짐, 이런 것들이 내 예술적인 자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아침마다 동트기 전해주로 가서 동틀 때까지 이런 스케치들을 했는데, 그동안에 몇 점을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 내가 집중적으로 5년, 6년도에 많이 했는데, 또 여수 가면은 그 판장이라든지 그 수산시장이라 그러죠. 그런 곳,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수 남산동에서 서민들이 물건들을 가서 파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 서민들의 그 표정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쭉 스케치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양을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몇 점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재미로 내가 돈 세는 재미다는데, 이런데 콩나물 장사 아줌마 이런 사람은 돈 몇 푼 되고 아침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삶의 재미 아니냐 싶어서 그런 것도 그렸고, 또 한편은 어떨 때는 억센 우리 시장통 아줌마의 어떤 삶의 힘, 느낌 이런 것들도 그려보고, 그래서 뭐 점심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노는 장면들을 스케치를 쭉 해봤고, 또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내가 바닷속을 자유평화 사랑이라는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한 이제 이런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모든 나는 그림의 예술의 시작은 선부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아름다움, 이걸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 곡선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표현했는데 아주 자유스럽게 그려냈던 것 같은데,
나도 아주 좋아하는 이런 산의 아름다움들을 생각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보면은 이런 데는 이제 옛날에 내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했던 그 필리핀이나 동티모르 같은 나라에서 그런데 삶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도 살 수 있나 하는 그 힘들게 사는 모습들, 또 절망에 빠진 모습들, 이런 것도 그림으로 솔직하게 표현해 놓자 싶어서 스케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온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떤 예술은 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칸에는 아주 또 새로운 분위기로 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관람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이제 동백꽃 소품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박새들이 둘이 이렇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제 동백꽃에서 아주 평화롭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그냥 편안한 기분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붓질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또 새들은 새들 나름대로 자기 먹잇감을 착취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장면들이랄까. 그래서 꽃의 어떤 아름다움과 새의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담아보자. 그래서 그런 작품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백동백이라고, 주로 동백의 하얀 동백들을 이제 두툼하게, 하얀 동백을 질감을 역하고 맑게 그린 방법도 있지만, 이런 거는 유화물감을 두툼하게 칠해서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제 그려냈던 이제 이런 작품들이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잘 알 수 있는 장독대 같은데, 옛날에는 이 동백을 다산의 어떤 상징이다 해서 잘 살았던 부잣집에서는 뒤에다가 그 동백나무를 큰 걸 남이 한쪽에 심어놨던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번창하고 이제 그런 애에서 동백나무를 심어가지고, 동백나무는 이파리들이 새파라면서 많잖아요. 꽃도 많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다산의 어떤 상징, 그러니까 많은 자식과 번영을 이루자, 그런 뜻에서 장독 뒤에다 심어놓은 그런 장면들을 그렸고, 주로 이제 이런 것도 아까 저기 백동백하고 같은데, 이제 이런 걸 좀 크게 아크릴로 이렇게 그려놨던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대작은 2005년도에서 2015년도, 그 주로 여기 보면은 2015년도, 그게 13년 때부터 그려서 2015년에 쭉 큰 대작을, 이런 작품들을 10점을 완성시켜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작은 좀 이렇게 와서 보면 굉장히 물감이 두껍고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물감이 들어가서 빛이 이렇게 비쳐나, 숲속에서 비쳐날 때 빛들이 분산되고 빛들이 어떤 다른 물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과정들의 빛의 변화를 동백숲을 통해서 그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작품들인데, 그 당시 때 대작하면서 한 2년 그렸는데 많이 내가 힘이 들었고 그랬지만은 역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힘을 모든 걸 쏟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오를 했는데, 역시 이것은 빛의 어떤, 빛이 인상주의하고 좀 다르게 빛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물체는 어떤 색으로 변화가는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제가 이런 작품들을 쭉 동백숲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이제 그러면 동백을 그냥 숲만 그릴 것이냐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거는 여수에 가면 거문도 앞에 그 백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백도에서도 이제 바다에서도 동백꽃이 툭툭툭 여수니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도 아름다운 거 뭐 하늘에도
동백꽃들이 떠 있고 그러면 그래도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으로 설명한다든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이 작품은 여수백도를 배경으로 했는데 뭐 나름대로 내가 아주 관심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번에 올해 2024년대 올해 첫 여수에 내 작업실에 첫 눈이 왔을 때 그렸던 작품인데 이런 거 시리즈로 큰 거 3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시는 이 작품 하나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업실에 눈이 막 쌓였던 그 환상적인 것들을 작품으로 그려내자 싶어서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이거나 저런 것 다 비슷하고 저쪽에 이제 백동백은 조금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은 이번에 24년도에 최근작들인데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백들이 쬐다가 다 좀 어느 정도 떨어질 때 눈이 탁탁탁탁 덮여 있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바위들은 내 작업실에 있는 그냥 언뜻 보면 하찮은 바위들 같아요.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름대로 내가 아끼는 그림이 됐고 또 이제 이런 그림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백동백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자유로운 큰 붓으로 물감을 푹푹 찍어서 이렇게 쭉 밀어내는 약간 뭐 현대적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좀 더 전시회는 나름대로 내한테 의미가 있는 전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